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A Preclinical Rodent Model of Radiation-Induced Lung Injury for Medical Countermeasure Screening입니다. 본 연구는 2012년 헬스 피직스에 발표된 연구로 특히 FDA 애니멀 룰을 충족하는 폐손상 동물 모델 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첫 번째, 기존 모델의 한계, 두 번째, 이상적 전임상 모델의 조건, 세 번째, 계통별 차이, 네 번째, 트랜슬레이셔널 렐러번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섹션 1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인간의 방사선 폐손상을 정확히 모사하는 동물 모델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병리 재현이 아니라 의료 대응 물질 평가에 적합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 약이 실제 인간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방사선 위험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은 흉부에 7.5g 이상의 급성 방사선이 노출이 발생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손상, 즉 방사선 폐렴 및 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반디크 등의 고전 연구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핵 사고, 테러, 방사선 노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사선 방어제 개발, MCM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인상 모델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슬레이셔널 갭입니다. 즉, 동물에서의 결과가 인간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는 모델이 일관되지 않거나 인간과 병태 생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베리어빌리티입니다. 로던트나 미니픽, 덕 등은 다양한 모델이 사용되지만 종간의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 결과를 비교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은 마우스입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폐손상에 대한 병태 생리가 가장 잘 연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인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코 등의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섬유화 우세형, 폐렴 우세형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즉, 같은 방사선이라도 어떤 스트레인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CO17BL6 스트레인은 지난 20년간 방사선 보호제 MCM 연구에 사실상 표준 모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인에서는 긴 잠복기 6에서 9개월 그리고 흉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인간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이 모델이 과연 인간 폐손상을 제대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그로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인간 방사선 사고 환자에서 흉수는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CO17BL6 마우스에서는 흉수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동물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사람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슬레이셔널 페일리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FDA 애니멀 룰을 보겠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은 약물 승인을 위해서는 well characterized animal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동물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병태 생리,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심 목표는 예측 유효성, 즉, 이 결과가 인간에서도 재현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도즈 리스판스, 방사선량에 따라 반응이 인간과 유사하다. 두 번째, 내이처럴 히스토리,
질병의 발생 시점과 진행이 인간과 비슷해야 한다. 세 번째, 히스토패솔로지, 폐렴, 섬유화 등 조직학적 변화가 인간과 일치해야 한다. 결국 모양만 비슷한 모델이 아니라 질병의 흐름 자체가 유사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의 디자인은 크게 프라이머리와 세컨드 엔드포인트로 구성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생존입니다. 생존 여부입니다. 이는 FDA 애니멀 룰, 즉 21 CFR 기준에 따라 인간에서의 실제 임상적 이득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렁 펑션, 즉 호흡 기능입니다. 시간에 따른 레스퍼레이션 펑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함으로써 단순한 생존 여부를 떠나서 기능적 손상의 진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트로스펙티브한 분석을 시행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측정된 호흡 지표들, 치명적 폐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얼리 프리딕터로 활용이 가능한지, 호흡 지표들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겁니다. 즉 정리하면은 서바이벌의 최종 결과를 보고 long 펑션으로 진행 과정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조기 예측 지표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우스 스트레인별 비교 데이터입니다. C57LJ는 LD52 10.24로 인간과 매우 유사하며 뉴모나이티스와 파이브로시스를 보여줍니다. CBAJ는 좀 더 높은 도즈에서 시비어한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를 보입니다. 반면 CA57BL6는 LD52 13.34로 높고 특징적으로 플로럴 이퓨전이 나타납니다. 인간을 보면은 10.6 그레이에서 액티브한 뉴모나이티스가 발생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C57LJ가 가장 인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모델 간의 민 서바이벌 타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C57BL6는 162일로 가장 긴 생존 기간을 보였습니다. 반면 CBAJ는 125일, C57LJ는 120일로 좀 더 짧은 서바이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방사선 폐렴의 발생 시점은 대략 100일 전후에서 나타납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COCJ-BL6J는 생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인간의 디지즈 타임라인과 다소 괴리가 있고요. CBAJ나 C57J는 인간의 온set 시점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사는 모델이 좋은 모델이 아니라 인간의 디지즈 카이네틱스를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C57LJ 및 CBAJ 계통이 방사선 폐렴의 임상적 경과를 반영하는데 더 적합한 모델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실험 설계와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동물입니다. 세 가지 스트레인을 사용했습니다. CO17BL6J, CBAJ, 그리고 CO17LJ입니다. 모든 마우스는 8에서 17형의 수컷이고요. 무게는 약 20g입니다. 그 정도로 통일하여서 베이스라인의 차이를 최소화했고요. 또한 잭슨 랩에서 구입하여서 지네틱한 컨시스턴시를 유지했습니다. 사육은 듀크 대학에서 이루어졌고 IACUC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즉 실험적 재현성과 윤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조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조사 방법입니다. 320 kVp 엑스레이를 사용했고요. 선량률은 약 69.2cg/min입니다. 중요한 점은 토락스만 선택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8mm 납차폐로 전신을 보호했고 폐 영역만 정확히 조사했습니다. 선량은 0그레이 셴부터 17.5그레이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도즈 리스판스 릴레이션십을 정밀하게 보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모탈리티 즉 생존입니다. 방사선 주사 후 최대 182일, 약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진행했고요. 모니터링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체중은 2주 간격으로, 감소 시에는 데일리로 했고요. 행동 변화, 즉 하루에 2회, 안락사 기준은 호흡곤란, 15% 이상 체중 감소 또는 심하게 처진 경우였고, 이러한 기준은 데이터의 재현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폐 기능 평가는 홀 바디 플래시스모그래피를 사용했습니다. 비구속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한 호흡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라인과 이후 2주 간격으로 호흡수 변화를 시간 순으로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생존뿐만 아니라 펑셔널한 기능 저하를 함께 평가한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설계된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병리학적 평가입니다. 안락사 직후에 바이레터럴 소라코토미를 시행하였고 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플로럴 이퓨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티슈 페이퍼로 흉수를 흡수한 후 무게 차이를 이용해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는 C57BL6의 핵심 병리 특징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조직학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폐조직을 포르마린에 픽세이션한 후 파랍디엔에 엠베딩하여서 분석했습니다. H 스테이닝은 염증 페포 구조 변화 하이라인 멤브레인을 확인했고요. 메센트라이콤 연생을 통해 콜라겐의 침착을 통해 파이브로시스 평가했습니다. 즉 염증과 섬유화 정도를 모두 정량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직학적 평가는 세미컨덕티브한 스코어링을 사용했고요. 프리베스큘러 인플라메이션은 0에서 4, 알베올라 인플라메이션은 0에서 5, 파이브로시스를 0에서 8로 계산했습니다. 특히 파이브로시스는 폐포 벽 두께와 구조 손상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3명의 독립된 관찰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여서 옵저버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했습니다. 통계 분석을 보겠습니다. 카플란 메이어 커브를 통해 생존 분석을 수행했고 혹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로 계통 간의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2차 지표는 기술 통계로 분석했으며 유의 수준은 p-밸류 0.05로 설정했습니다. 즉 생존, 기능, 조직학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3가지 스트레인 C57BL6, CBAJ, C57LJ를 사용해 방사선 폐 손상을 비교했고요. 또한 약 6개월 182일 동안 장기 추적을 시행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생존만 본 것이 아니라 폐기능, 조직학적 변화, 생존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연구는 트랜슬레이셔널 relevance 염두에 둔 통합 모델 평가 연구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플란 마이어 생존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도즈 이펙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주에 따라 당연히 마우스가 더 죽었고요. 스트레인의 차이도 유의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양뿐만 아니라 어떤 스트레인을 쓰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의 출발점이자 핵심 문제입니다. 계통별 사망 위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C57LJ는 C57BA6 대비 15.24배, CBAJ 대비 10.26배의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습니다. 즉, C57LJ는 가장 레디오 센시티브한 스트레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죽는다가 아니라 도즈 리스판스 커브가 더욱 가파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작은 선량 변화에도 결과가 크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징은 후속 해석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LD50, 180입니다. 즉 180일일 때 생존율이 어떤지를 보는 180일 때 생존율 50%를 나타내는 도주를 찾는 건데요. CO17BL6는 13.43 그레이, CBAJ는 13.10 그레이, C57LJ는 10.24 그레이입니다. 특히 C57LJ는 10그레이에서는 생존하지만 12.5 그레이에서는 거의 0%로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즉, threshold like response를 보입니다. 이 패턴은 인간 방사선 폐손상의 특징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CO17BL6J는 LD50이 가장 높고 생존기간도 가장 길지만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의 진행은 느립니다. 반면 CO17LJ는 LD50이 낮고 뉴모나이티스 진행이 매우 빠른 진행을 보이므로 더 민감하고 다이내믹한 모델입니다. 이제 인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에서는 폐렴 발생 선량은 약 10.6g입니다. CO17LJ, LD50은 10.24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도즈 리스판스 커브의 기울기 역시 인간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반면 CO17BL6J는 더 높은 선량이 필요하고 반응이 원만합니다. 따라서 CO17LJ가 휴먼 렐러버트 모델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발병 시점을 비교하겠습니다. 인간은 약 100일이 걸리고요. CO17LJ는 121일, CBAJ는 126일, CO17BL6J는 163일, 즉 CO17BL6J는 디지즈 온셋이 지나치게 늦습니다. 반면 CO17LJ와 CBAJ는 인간 및 영장류 모델과 유사한 타임라인을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타이밍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의 의미를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트리트먼트 윈도우. 방사선 보호제 MCM 약물은 질병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투여되어야 합니다. 모델의 그런 레이턴시가 다르면은 약물 효과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redictive validity. C57BL6J처럼 인간보다 지나치게 느린 모델을 사용하면 실제 임상 효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 위험이 있습니다. 즉, 언제 아프냐는 얼마나 아프냐만큼 중요한 실험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점인데요. 현재 선량 간격은 2.5g로 정밀한 LD50 추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75cg 이하의 미세 간격 연구를 통해서 LD30, LD50, LD70을 산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간 및 영장류 비교 가능한 도스 리스판스 범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과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단순 생존이 아니라 호흡 기능의 시간적 변화와 조직 병리학적 특징을 함께 분석하여서 각 계통이 실제 인간의 방사선 폐손상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겠습니다. 먼저 호흡 기능을 롱기튜디널하게 추적을 했는데요. 방사선 조사 후 2주 간격으로 홀 바디 플래티스모그래피를 시행하여 세 가지 주요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호흡수. 호흡수와 그 기도의 저항 기류 등을 측정을 했고요. 릴렉세이션 타임. 호흡은 이완 상태. 그리고 미닛 볼륨, 실제 환기량을 반영하는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즉, 단순한 구조 변화가 아니라
실제 기능적 호흡 능력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추적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지표들이 조기 예측 지표로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일 단일 호흡 지표만으로 치명적인 폐 손상을 조기에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마우스와 죽은 마우스를 비교를 해보니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호흡 시 기도 저항이나 릴렉세이션 타임, 그리고 미닛 볼륨에서 급격한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이 지표들은 조기 예측보다는 질병 진행 및 말기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관적인 형태 변화입니다. C57LJ에서는 폐 중량이 무려 81% 증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도가 폐쇄될 정도의 심한 간질성 부종이 관찰되었고요. 반면 CBAJ와 C57BL6J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C57LJ는 같은 선량에서도 훨씬 더 강한 조직 반응을 보이는 고감수성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그 차이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C57LJ는 인간과 매우 유사한 병리 소견을 보였으며 혈관 주변 염증 세포 침윤, 포말 대식 세포 증가, 하이라인 멤브레인 형성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ARDS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과 유사합니다. 즉, 단순 수상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리 재현 모델입니다. 섬유화나 염증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C57LJ는 10에서 15%로 가장 심각한 섬유화를 관찰했고요. C57BL6J는 중등도, CBAJ는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C57LJ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량에서도 강한 염증과 광범위한 섬유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라디오 센시티비티 자체가 C57LJ는 매우 높은 계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우스들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염증 세포가 축적되어서 가스 교환 면적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축성 섬유화로 폐 구조가 왜곡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 내 염증과 물질 축적으로 물리적인 에어웨이가 막힙니다. 즉, 구조, 기능, 기도 폐쇄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치명적인 호흡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CBAJ인데요. 이 모델에서도 염증과 세포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C57LJ와 같이 미닛 볼륨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 파괴보다는 폐포벽의 비후 수준에 머물러 실제 환기 기능 저하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즉, 병리와 기능 사이에는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은 C57LJ는 가장 심한 섬유화, 기도 폐쇄와 부종, 높은 임상 유사성을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고, CBAJ는 염증은 있으나 기능이 유지되는 형태, C57BL6J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진행이 느린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호흡 기능 저하는 사망 직전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도 저항이나 마이너 볼륨 등이 핵심 지표입니다. 두 번째, C57LJ는 인간의 폐 손상을 가장 잘 재현하는 모델이고요. 세 번째, 계통별 병리 차이는 실제 기능적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C57LJ는 전임상에서 인간 폐독성 연구를 위한 가장 적합한
실험 동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전위성 모델과 임상 적용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전임상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임상으로의 연결 실패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흥미롭게도 많은 약물이 전임상에서 효과를 보이지만 임상에서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델이 인간의 병태 생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어떤 모델이 가장 인간을 잘 모사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사선 노출 연구는 윤리적으로 인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DA는 애니멀 룰에 따라서 실험을 하는데요. 동물 데이터만으로 약물 효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 겁니다. 이 말은 곧 모델 선택이 곧 임상 결과를 결정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마우스 스트레인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CU17BL6J는 민감도도 낮고 실행도 느려서 대조군 역할 정도로만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CBAJ는 중간 정도의 반응성을 가졌고 C57LJ는 높은 민감도, 인간과 유사한 병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C57LJ는 여러 가지 봤을 때 휴먼라이크한 디지즈 카이네틱스 보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트랜스레이션 모델은 C57LJ입니다. 발병 시점의 비교인데요. 인간은 약 100일, 영장률은 144일입니다. C57LJ와 CBAJ는 그 범위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적절한데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CU57BL6는 약 160일로 지나치게 늦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 치료 타이밍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도즈 리스판스의 급격한 변화인데요. CO17LJ는 LD30에서 70 구간이 단 0.2g로 매우 좋습니다. 즉, 도즈 리스판스 커브가 매우 가파릅니다. 이 패턴은 인간 영장류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약물 효과, 디지즈 모디피케이션 팩터를 정밀하게 평가하는데 아주 매우 적절한 모델입니다. 폐기능에서의 그런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은 일단 홀 바디 플래티스모그래피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 호흡 지표 변화는 사망 2에서 4주 전에 나타나고요. 특히 C57LJ에서는 가장 조기에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 모델은 디지즈 프로그레션, 레지션 뉴머라이티스의 진행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NH가 기도의 저항 지표인데 이에 대한 사실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가 사망 9에서 14일 전에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 이것이 강력한 지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리 지표가 아니라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직학적인 비교인데요. 인간에서 레디에이션 인듀스드 렁 인주리 모델에서 하이얼라인 멤브레인 마이크로파지 인필트레이션 파이브로시스가 가장 특징적인 거고 CO17BL6J 모델에서는 고설량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보입니다. 즉 일반적인 실험 조건에서는 휴먼 패솔로지를 잘 반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델을 선정하는 게 다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C57LJ의 병리적 특성을 보면요. 페퍼 구조가 거의 유지되지 않고 염증세포와 단백성 삼투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염증이 아니라 가스 익스체인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소병변이 아니라 폐 전체가
광범위하게 손상된다는 것이죠. 이 패턴은 실제 인간의 치명적 방사선 폐손상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반대로 CU57BL6를 보면은 문제가 명확합니다. 첫째, 폐의 대부분이 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상이 패치하게만 존재하고요. 둘째, 사망 원인이 폐의 기능 부전이 아니라 플로럴 이퓨전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망 기전이기 때문에 엔드 포인트 자체가 잘못 설정된 모델이죠. 즉 죽는다의 결과가 같지만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원인으로 죽는 거죠. 두 모델을 비교하면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CBAJ는 오거나이징 뉴모니아 중심으로 구조가 유지되고 C57LJ는 뉴모나이티스 플러스 파이브로시스가 나타나서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즉 CBAJ는 염증 모델, C57LJ는 치명적 폐손상 모델이고요. 따라서 이 두 모델을 병용해서 폐쇄를 분류해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모델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차이,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 그 다음에 기관지 분기점에 위치한 발트의 존재 여부 등이 등의 한계가 있고요. 즉 완벽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모델이 그래도 비슷한가,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임상 연구들이 실제 환자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우스 모델과 인간 사이의 작은 차이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특히 디지즈 카이네틱스, 패솔로지, 데스 메커니즘 등을 세 가지가 다르면 결국 약물 평가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모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비용의 효율성, 재현성, 기전 연구 가능 등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에 올바른 모델을 선택했을 때만 이런 마우스 모델의 장점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임상과 기초 연구자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간을 가장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래서 실험, 임상 사이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통해 모델을 개선하는 순환 구조가 있어야지 결국 실제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계통 차이를 문제가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C57LJ는 리스하는 인저리 모델, CBAJ는 인플라메이션 모델, 이렇게 구분하면은 적응층별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프리시전 모델 셀렉션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 연구가 C57BL6 기반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만들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문제는 편의성 때문에 잘못된 모델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방사선 폐손상에서 C57BL6J는 인간의 병리를 가장 잘 반영하지 못하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의 어떤 엘레강스한 것보다는 질환의 휴먼 렐러번스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C57LJ의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백크로싱을 계속 해야 되고, 초기 너무 비용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중에 유효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모델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약물 개발까지 생각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을 사용해왔지만 반드시 그게 정확한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방사선 폐손상에서 디지즈 카이네틱스나 병리 양상, 사망 기전까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CU17LJ가 인간을 더 잘 반영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일 계통에 의존하기보다는 연구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모델의 선택이 곧 치료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벤치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환자 곁에서 그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Better model doesn't just improve experiment, they save lives.